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1%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6천억 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6% 상승한 993포인트의 거래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원가량 내려서 사흘 만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어제는 로버트 카플란 연은 총재의 완화적인 발언이 달러와 약세를 이끌었고 위안화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손매도세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6% 상승, S&P 500 지수는 0.8%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1.5% 넘게 오르면서 14,94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FDA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가속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주요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 넘게 급등한 65.6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화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와 명신산업 모두 수익률을 도달했습니다. 각각 17%, 26%, HLB가 22%, 명신산업이 21.6% 기록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어제 시장 반등에 따라서 손실률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48%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수익률을 조금씩 더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플러스 4.29%, 아난티가 9% 챙겨가고 있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손실률 줄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자릿대에서 지금 한 자릿대 손실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포트 종목들 이렇게 잘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우리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기관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전일 뉴욕 증시도 힘있게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이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크게 올랐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도 훈풍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전날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선 MSCI 한국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전날 5일선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체 낙폭과대로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선 고점권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1차적인 타겟으로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170포인트대 우선 그 정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리대가 뭐 보통 이 121선 자리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1선 자리대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치고 나간다,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꼭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게 된다면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어제 좀 밀려 내려왔어요. 고점권역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다 이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다시 정고점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다시 꺾여 내려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뭐 제일 좋은 부분들은 21선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도 1,170원을 하회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70원 자리대를 하회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 좀 거래되는 부분들이 60원대 후반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170원 자리대는 이탈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한 1,160원 자리대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도 일정한 부분들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최근 들어서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신용장고도 따라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지수가 고점을 먼저 기록을 하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을 때 이제 뒤늦게 시동장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아마 시중장고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 있어서 이 매도 규모가 역대급이었었어요. 뭐 상당히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개인 쪽에서 4,600억대의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4,6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과거에 뭐 올해 연초에 1월 달이라든가 이럴 때에 신용장고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었어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을 보더라도 왼쪽이 거래소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용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종목을 신용으로 좀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털렸다는 얘기죠.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시장에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나간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악성 매물은 조금 더 소진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는지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이 좀 더 반등에 유리한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시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게임 쪽에 있어서 이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또 얘기가 좀 있었어요. 청와대 쪽에 있어서의 발표가 좀 있었었는데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겠죠.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NC소프트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즉 86만 원짜리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자리대가 넘어서게 된다면 90만 원 원짜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를 좀 본다던가 아니면 차트의 모양새가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가 장대 항목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4거래일째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5일선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밀릴 거예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부분부터 지지해준다라면 이 75,000원 이하권역이 되겠죠. 74,500원, 600원 그 자리대 그 이하권역으로는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로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한 짧게 순저를 좀 잡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신지를 좀 만들고 있는 KH바텍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떠서 출발하게 됐을 때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마이너스 권역에 좀 보자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태경 하이테크도 이제 바닥 권역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마찬가지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21선 부근 자리대에서 좀 보는 전략, 그게 좀 좋아 보이고요. 타임테크닉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폭폭 밀어줄 때 좀 보시고요. BH 같은 경우도 애플 쪽과 삼성 쪽에 양쪽 모두 공급을 하고 있죠.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분기 때까지 약간의 적자였었죠. 3분기, 4분기 실적 결과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롱텀으로 보게 된다면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신규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3강 MNC입니다. 풍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죠. 가격 조정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만 원대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시장에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4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은 순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시장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따라서 2.6%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증권 업종이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했고 의약품 업종이 셀트리온 급등 영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일부터 강한 출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9%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5%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 7만 4천 원대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인터넷 대표 관련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오늘 1%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43만 4,500원, 카카오는 1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이 GM에 1조 원대 추가 리콜 소식에 급락했는데 전일 11%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고 오늘도 2%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8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 넘게 강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도 1% 넘게 올라가면서 삼성 SDI는 80만 6천 원, 현대차는 20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06% 올라가며 3,123포인트, 코스닥은 1.03% 올라가면서 1,000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현재 1,00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양시장에서는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물 출회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들만의 순매수세로 지금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00억대, 코스닥에서는 192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에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4%, 셀트리온 제약이 0.57% 올라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근시일 내에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도 이 3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코프로비엠 1.5% 상승하며 33만 5,1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나왔던 폴어비스는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0.14% 소폭 하락하며 현재 가격은 72,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와 시젠이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LNF 1.17% 올라가며 12만 900원, CJ ENM이 1.4% 상승하며 14만 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역시나 기관들이 딱 하루만 매수하고 장 초반에는 좀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매물 출회가 좀 장 후반대까지 이어간다면 시장이 이 상승 힘을 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상승 힘 받을 겁니다. 더 떨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들 주워 담아야 돼요. 나스닥이 신고점을 갔습니다. 나스닥이 신고점을 갔고 테이퍼링 다 핑계예요. 예전에는 버냉키 2013년도 6월달, 2013년도 3월달 그때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 축소 그게 테이퍼링이거든요. 결국은 자금줄을 옥죄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빨리 그 자금줄을 다 걷어들일 거냐, 천천히 할 거냐, 말장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천조를 풀어놓고 100원씩 줄인다 그러면 또 그것도 테이퍼링입니다. 100원씩 더 줄인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1조 년을 줄여도 안 되겠죠. 어쨌든 줄이는 건 줄이는 건데 이제 이걸 급격하게 줄일 거냐, 아니면 그거 말 거냐, 일단 그 부분도 쟤네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테이퍼링 조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좀 늦춰질 수 있다. 얘기는 왔다 갔다 거리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이제 말장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거렸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서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흔들고 다 올라왔어요. 흔들 때는 흔들지만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그때 흔들렸냐 지금? 안 흔들려요, 그렇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얘네들 안 흔들렸는데 우리나라만 흔들렸습니다. 되게 억울한 거예요.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진 게 하나도 없게 되었고 우리나라만 빠진 게 되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반등을 줬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3,200은 기본적으로 이제 갖다 놔야 됩니다. 여긴 기본적이에요. 이제는 1차 목표치를 3,200으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치를 3,300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반등할 목표치가 많이 있으니 종목별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5일선을 회복을 했죠. 제일 좋은 모양은 어제에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오늘 차라리 개파를 만들어 놓고 양봉으로 당겨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미 아침서부터 다 움직였던 부분은 별로 좋은 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보다는 점수로 따지게 되면 지금은 100점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95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95점 높은 점수죠. 그러니까 100점의 모습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게 장대양봉 모양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침부터 이미 벌써 갭상승을 해가지고 이미 벌써 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양봉 모양 만들어 놓으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 모양이 더 낫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올라온 건 올라온 거니까 점수는 높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5일선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쳐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라 생각하고 이만큼 올라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이렇게 올라온 이 양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도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점점점 움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될 시장을 지금 점으로 움직였는데 어쨌든 좋은 거다. 5일선 회복이 나온 장대 양봉과 똑같아 생각하면 됩니다. 모양은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흐름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너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것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들어 올릴 것들을 생각을 하고 특히 종목별로는 이메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태경하이테크, 원익머티리얼즈, 제주반도체, 동국제강, 하나머티리얼즈 벌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또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서도 얘기했고 지난주 강연에서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종목들이 대부분 20에서 30%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한 12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20% 30% 빠졌으면 따지고 보면 하루에 2에서 3%씩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2에서 3%씩 이렇게 빠졌으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한 5일 그러니까 12일 동안 3%씩 움직이면 몇 프로 움직여요? 36% 올라가죠? 그 앞으로의 시장은 3%씩 10일 동안만 움직이면 36%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종목들이 3%, 4%, 5% 움직이죠? 5%씩 움직이면 이거 5일만 움직이면 25%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2,500개 종목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2,500개 종목들이 각각 5%씩 12일 동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60% 올라가는 거고 3%씩 움직이면 36%씩 움직이는 건데 계산을 해보자고요. 말은 안 되지만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지만 왜 지금 시장이 돈 벌기 좋은 시장이냐면 종목들은 같이 뭉탱이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별을 그러니까 시간차를 주죠. 시간차 공략 105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12일 동안 3%씩 36%씩 움직이다까지 되면은 2,500개 종목이 움직이면 몇 프로에 9만 프로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00개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하루는 한 개만 가고 36% 그러니까 12일 동안 36%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36% 가고 12일 동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면은 이게 정말 수익이 나오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거의 뭉탱이로 500개의 종목이 뭉탱이로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1000개의 종목이 뭉탱이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지금서부터 해서 1주든 2주든 3%씩만 먹어도 복구는 다 될 텐데 그 종목이 먼저 복구가 되면 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먼저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먼저 올라오면 그거를 팔든 그걸 손실을 좀 줄인 상태에서 손절을 하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또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나면 또 따가 파가 또 들어가서 또 먹으면 돼요. 이걸 이제 돌려서 이제 순환매를 먹는 건데 지금 시장은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5일선 돌파가 나왔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신고점을 갖고 거기다가 별의별 악재들 다 나왔어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낙폭과되기 때문에 1차 목표치 3,200, 2차 목표치 3,300을 두고 이제는 종목들 주워 담고 공격적으로 매수로 공략을 들어가서 냅두는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5% 먹고 매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서 또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씩만 5번 먹어도 50%고 3번 먹어도 30%인데 복구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런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궁금해할 만한 종목 첫 번째 LG화학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LG화학은 그동안 빠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배터리 소송건 때문에 소송이 아니고 그 리콜 사건 때문에 이제 어제 급락을 맞았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물려 있고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가 그래도 오늘 안 빠지고 버티는 이유인 것 같고 이런 이슈가 삼성 SDI에도 있었었죠. 배터리 사태 때문에 그때에서 이제 출렁출렁 거렸지만 결국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LG화학도 얼마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진 않지만 전저점까지 이미 내려와 있고 외국인들이 이게 갖고 있으니 만중이지 외국인들이 이거 다 팔고 개인들만 갖고 있었다면 이거 오늘 10% 더 빠졌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버티는 거예요.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더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이죠. 리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가량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2조 1,300억 달러, 2조 1,300억 달러로는 18억 달러 정도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다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조사가 되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비율을 이제 부담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2조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뉴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가가 된다라 그러면 충분히 반등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은 줄 수는 있는데 근데 혹시나 모르게 이게 한 번 더 빠졌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낙폭과대 종목으로 널린 게 종목인데 그렇죠? 널린 게 종목이니까 봐도 대충 봐도 여기서 지금 4에서 7% 움직이는 애들이 널린 게 종목입니다. 여기 대충 봐도 4, 7, 3, 5, 3, 2, 3, 5 많아요. 종목들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사고 싶다. 관망하세요. 더 빠지면 그때 좀 싸게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자, 화이자 백신이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공식적인 입치료제가 이제 됐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전일 이슈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 투자 심리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여준 것도 있죠. 어쨌든 그 사망자가 딱 늘지를 않다 보니까, 그리고 확진자도 여기서 갑자기 확 늘면서 4,000명, 5,000명 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나온 기사 보게 되면 확진자가 더 이상 많이 늘지 않으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하고 왜 금리 인상을 거기다가 여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많이 늘지 않다는 사실이고 어쨌든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많겠죠. 그리고 치료제도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부스트샷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이제 부스트샷을 쏘게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예방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행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이슈화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월달, 9월달 말부터 10월달 우리나라 위드 코리아라는 부분도 있고 백신과의 공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32,000원, 33,000원, 35,000원 이쪽으로 기어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낙폭과에 따른 일단 반등 정도의 매매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했다가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지금은 맞지 않나.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왜냐면은 지금 여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부진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뭐냐면은 바로 2분기 시장에 이제 웃도는 커저스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여객이 아니고 화물에 대한 그래서 화물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2분기 화물 사업의 매출은 1조 5천억 원 역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도서부터 해서 이미 이슈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 화물에 대한 부분은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도 근데 그쪽으로 일단 타개를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객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이 견인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지금 주는 흐름이라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박스권 매매를 대응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유리하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나 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셀트리온도 올라가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대형주라서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세경 하이테크 봐봐요 한번. 얘는 폭등을 하죠. 왜 그래요? 제가 아마 3주째, 4주째 내내 7월 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폴더오픈 관련주들 봐야 된다.
해경하이테크, KH바텍,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다 폴더오픈 관련주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시장이 흔들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도 저는 계속 폴더오픈 관련주도 괜찮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있죠. 음식업종하고 엔터주들 뭐 이런 쪽들 그러면서 폴더오픈 관련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서 당연히 다들 접히는 거 이런 거 신기해갖고 많이들 쓸 거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폴더오픈 관련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고 종목들이 지금 빠릿빠릿하게 5%, 8%씩 움직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빠질 때에서는 5%, 8%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3일 빠질 때에서 거의 세상 꺼지듯이 거의 여러분들 거의 인생 망하듯이 그런 식으로 떨어졌지만 지금 반대로 봐보세요. 지금 종목들이 5%씩 움직입니다. 어제도 5%씩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완전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공포에 있지 말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틀이 아니고 이게 5일만 움직여줘도 복구가 무지 빠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 2%, 3% 먹고 던지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 지금 반등을 즐겨야 되는 거지 이거 무서워가지고 또 빠질까봐 3% 먹고 던지면 종목도 30% 날아갈 때에서 이제 굉장히 배가 아플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걸 왜 셀티로 가지고 얘기하느냐. 지금 시장 종목들이 5%, 8% 움직여주고 있는데 대형주들은 그 속도가 느립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셀티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30% 올라갈 동안 이거 4% 올라갔을 때 괜찮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돼요. 다른 애들 40%, 50% 올라가도 저는 3%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셀티로 가져가도 되지만 큰 수익을 바란다라 그러면 대형주가 아니고 낙폭과대. 그러니까 만약에 셀티로는 여기서 최근 2주일 동안 한 50% 박살났다면 이게 최고의 종목이 되겠죠. 근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차트 모양은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급등은 안 나와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을 거고요. 호재는 뭐 셀티리온의 레키로나 미국과 유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제도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뭐 흐름은 괜찮은데 뭐 예전에서는 이제 램시마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셀티리온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점진적인 조금의 상승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상승 힘 잃지 않을 것이라고 봐주셨고요.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서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합작하여 만든 백신이 미국의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미국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도 완화가 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화이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FDA가 공식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은 의무 접종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백신 접종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바이오와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등 다른 종목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우리바이오 13% 올라가면서 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바이오 최근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함께 떨어졌습니다. 5,530원 선에서 4,3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갭 상승 출발하면서 5,5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음봉 그려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종합 물류기업 3일에 대한 주가 전망입니다. 홍준표 테마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일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고 오늘도 상한가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은 홍 의원의 대선 총괄 본부장을 역임했던 강석호 전 의원이 고문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홍준표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전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홍준표 의원은 전체 후보 적합도에서 8.4%, 범보수권에서는 20.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일 주가 4.2% 급증하면서 6,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3일의 주가는 정말 아직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7월 말 2,660원부터 8월 말 6,750원까지 주가가 거의 3배가량 올라갔습니다. 300% 정도가 급등을 한 건데 아직도 지금 시세가 조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동 평균선 위에서 주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상승세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각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주자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상승분을 키워가고 있고요. 이 개인들만의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950억 원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자는 이 환율 걱정 안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환율은 오늘 지금 당장은 조금 내려올 상태라 괜찮지만 아직은 조금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환율 관련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좀 해결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 테이퍼링 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해서도 예정이 이번 주에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유럽이나 미국 증시도 테이퍼링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속도 조절 기대감이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 코스닥은 121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너무 급하게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제한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 방향과 반대적으로 내 마음을 조금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제 양지수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리고 거래량 동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터지고 매수세가 좀 동반이 돼야 추세적으로 확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라라고 계속으로 좀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지금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많은 양을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약해서 지금 시장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장 초반에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는 화이자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FDA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그런 섹터이긴 한데 상한가도 그렇게 달성하지 못하고 상승했다가 좀 윗골을 다는 또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이 또 분산돼서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대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승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YG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현재 흐름 양호합니다. 어제도 상승이 조금 나왔다가 지금 오늘은 조금 끔찍거리고 쉬고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종가 구간까지 거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상승 초입부 지금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와서 주가가 떠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초입부이기 때문에 좀 멀리 끌어가신다면 충분히 정고점 9,000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잘 보시면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엔터주 관련해서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주도 많죠. 메타버스와도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 관련해서 계속 좀 지켜보시고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와서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단 천천히 지켜보시고 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흐름 체크해보시고 뭐 바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그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엔터주, 뭐 음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통체적으로 섹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신석재라는 종목입니다. 일신석재 관련해서는 최근 좀 경협주 반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일단 경협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롱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부 매도하고 다시 좀 눌림해서 잡고 이것들을 좀 반복해서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흐름적으로 길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지금 현재 하단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꿈쩍거리면서 지금 2,500원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뭐 쌍바닥을 만들거나 지금 바닥권에서 좀 차트를 다듬은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경영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뭐 흐름이 완전히 이탈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00원 이탈되면 일단 비중 축소 대응하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신원, 아난티, 인디프 같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 그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같이 좀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일신석재가 최초에 이제 경영주가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뭐 신원이랑 좀 엎치락뒤치락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신원이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좀 원하신다면 신원 그리고 일신석재 대장주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골든센츄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흐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한번 접근해보셔도 괜찮은데 일단 4,500원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들, 지금 국내 시장에 좀 상승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특히 이제 동전주들은 뭐 장단점이 있죠, 사실. 탄력성 부분이나 뭐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기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 굉장히 좀 흔들림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서 너무 많이 들어가시거나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천천히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단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움직이지 않더라도 관련 종목들은 뭐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이제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 짚어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 YG 플러스, 일신석재, 골든센츄리에 대해서 시그널도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분 조금 전보다 반납하긴 했는데 오늘은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개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까 걱정이기는 한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테이퍼링 이슈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문제다. 결국엔 언젠간 다가올 이슈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외국인들이 반등장에 이 매수를 어느 정도 다시 하느냐,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이 좀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은 이 반등 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걸 봐서는 앞으로 시장에서도 조금 증시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강한 매수가 들어올지는 미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또 이제 반등 자리를 계속해서 언급드렸고, 이제 서울경제TV에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코스피의 고점 갱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뭐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증시가 혼조세로 들어서면서 급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의식하시면서 좀 계속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정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고점 갱신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리기보다는 개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들어올리고, 외국인은 뭐 강한 매도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속 매도 포지션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좀 지표상의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반등 자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사자, 내 쪽 내려봤자 앞으로 주간하자라고 이제 모든 방송에서 이제 저만큼 강하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한동안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등장은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좀 수급이 많이 분산됩니다. 탄력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매일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 좋은 자리가 오는 종목들은 매수해서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모든 종목 전체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반등장이 이어질 것 같으며, 그 이후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 및 종목 선정을 좀 잘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좀 짧게 증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좀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종목 질문을 보면 삼성공조의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삼성공조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회사를 보면은 이제 뭐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등 이제 냉각기 계통 자동차 부품과 변속기 등을 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설명만 들어도 뭐 때문에 올랐는지 딱 알겠네요. 이거 주말에 테슬라 AI 데이 있었죠. 아마 그거 관련돼서 호재로 좀 자동차 부품주가 오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살펴봐도 그 외에는 딱히 호재는 없고요. 차트를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큰 편은 아닙니다. 한 1,600억, 1,700억. 2020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4,940원부터 29,600원까지 한 6배 정도가 올랐는데,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번 달 8월부터 조정도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누가 봐도 확실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제 어제 14,400원 반등 부근에 이 반등 자리를 좀 잘 지키면서 강반등 성공해 주었고, 오늘 역시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23,800원의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주어야만 고점 갱신을 하는 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뚫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점에서 잡아서 이제 상한가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면 매수하기는 좀 많이 늦었고요.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23,800원까지 단타 이후에는 진입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구간도 역시 좀 짧아 보입니다. 바로 고점 갱신을 하러 갈 가능성보다는 23,800원 부근이 막히고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역시도 높아 보이니까 가성비도 안 나오고 아직은 조금 매수하기에 그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물리신 분들은 이번 반등에 꼭 잘 탈출하시고, 잘 잡으신 분들은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래서 잡은 게 아니라면 23,800원을 확실히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가성비가 안 나오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스틸, 두 번째 종목은 아주스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주스틸인데,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첫날 좀 따상에 근접했지만 따상은 이루지 못하고 좀 조금 남겨두고 밀려버린 모습이네요. 신규 상장주는 차트에 근거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뭐 하는지,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주스틸은 가전용 컬러 강판 개발 및 제조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컬러 강판은 철의 표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해서 향균 등 기능성과 화려한 외관을 부여한 철강 소재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프리미엄 라인과 이 건자재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는 강판이라고 하네요. 국내 메이저 가전업체이고 글로벌 리딩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의 69%, 한 70% 정도가 가전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740억, 영업이익 145억으로 작년 1분기 대비 44%, 317% 증가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1분기에만 지난 1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면서 올해 엄청난 호실적을 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22조 3,089억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8조 원 정도에 그친 롯데렌탈을 눌렀다고 하고요. 기관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1776대 1, 그리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이 1419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코스피 IPO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라는 거겠죠. 차트는 근거가 굉장히 없지만 분봉 차트로만 보자면 상장 첫날 상장가의 저점을 아주 약간이지만 갱신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와주었지만 이 저점을 갱신하고 나온 거래량을 봤을 때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저점이 갱신된 종목은 두 번, 세 번도 갱신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스틸 역시도 아직은 좀 상승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은 정말 여러 번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기업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없으시니까 기업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많이 좋아하는 2차전지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형제, 삼형제는 좀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는 듯한 종목입니다. 오를 때 참 시원시원하게 오르는데 보면 차트를 보면 이제 쭉쭉 올라왔습니다. 이제 슬슬 조정이 나올 때인데 이 종목은 이제 고점을 이식하셔야 돼요, 당연히. 물론 조정이 나오기도 전에 한 번 정도 고점 갱신할 것 같았는데 오늘 했고요. 오늘 이대로 밀릴지 조금 더 보일지는 이제 파동상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고점 갱신일 뿐인데 이걸 해버렸고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역시도 막 크게 기대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단타로 따라붙어서 매도를 좀 고점 갱신 매도 전략을 짜는 게 나은데 오늘 이미 해버려가지고 일단 오늘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하고 내일 흐름을 보고 내일 추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내일 오늘의 고점 역시도 갱신을 해버린다면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단타 관점이 아니면 이 매수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요. 이 종목은 역시 계속 2차전지 관련주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이제 삼성공조, 아주스틸, 에코프로비엠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망 짚어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시장 지금 상승분을 더 추가적으로 얻어가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전일처럼 반등하는 그런 모습 나오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빨간불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